교과서 226페이지 7-4단원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입니다. 생각 펼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통역 도우미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들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생 10명 중 2명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서울 한남동의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외에 내가 경험한 다문화 사회의 사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지역이긴 하지만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 여행객들도 많이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원주민들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간판이나 아니면 40개국 이상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세계 음식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기대되는 것과 우려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것으로는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나라 출신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외국 문화와 외국인들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22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도표는 각 연도별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5년에는 17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짝으로 두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웃 주민이나 친족들 중에서 다문화 가족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우리나라의 음식을 파는 상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증가할 것이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하나의 사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축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문을 통해 보는 사회 보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지구촌 안산 다문화 특구입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원곡동 일대를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본래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대우도시로 세워진 계획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센터가 위치한 원곡동은 공단을 처음 조성했을 때 숙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다세대, 다가구 건물이 많았습니다. 집값이 싸고 공단에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원곡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들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3D 업종의 인력 부족으로 공단의 2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각 나라별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문화 음식거리, 만남의 광장, 다문화 축제 등 다문화 관련 특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태국의 송크란 축제와 네팔의 네팔데이 등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펼쳐지면서 한국의 다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월이나 시화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단이 돌아가지 않고 공단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산의 지역 경제 역시 침체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고 안산시는 지역 경제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조사해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을 추진하고 저임금 업종의 인력 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장려한 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다국적 기업 등의 증가가 외국인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공업도시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가보면 중국의 조선족 문화 또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문화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스스로 탐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 요인 탐구입니다. 폴란드인이 모여 사는 런던 서쪽의 거리에 더 이상 폴란드 기생충은 필요 없다 라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복지 혜택을 공짜로 누린다고 주장하는 영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영국은 EU를 탈퇴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노포비아 현상은 영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반이민자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정당은 흰 양이 검은 양을 스위스 국기 밖으로 내쫓는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국제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외국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고 그 이유가 정당한지 정당성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이민자들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던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으로서 공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세금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성 평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유 중 일자리와 복지 혜택의 문제는 불경기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장려했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정치적인 사안을 뉴스로 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정치인들의 선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 2번에 있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혐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편지를 써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0페이지. 다문화 사회의 갈등 방지와 문화 다양성입니다.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로 귀화한 선수들이 포함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진 중앙에 있는 아나벨 경사는 필리핀에서 귀화한 한국인으로 안산에 있는 외국인 특별치안센터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사진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예시로 답안을 달아주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낯설긴 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안이 달라도 본인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더 알아보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아래쪽에 스스로 탐구하기 제목은 우리나라 다문화 캠페인의 변화입니다. 아래쪽에 가는 2008년에 어느 기업의 다문화 캠페인 광고이고 나는 5년 지난 2013년의 공익광고협의회의 다문화 캠페인 광고입니다. 가와 나의 다문화 캠페인 광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나와 있는 공익광고의 문구는 엄마는 베트남인이지만 이 아이는 당신처럼 한국인이다. 두 번째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있는 다문화 캠페인 광고의 목적은 이민해온 사람이나 아니면 이민한 사람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우리나라 한민족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이 거부감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와 같은 다문화 캠페인 광고는 다문화 정책 중에서 용광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다문화 캠페인 광고를 보면 광고 카피가 서로 다른 색이 모여 하나를 만든다. 옥수수 알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옥수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 다른 문화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문화 캠페인 광고의 목적은 문화 다양성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서로 다른 사회의 공존을 통해서 역동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부족 등이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아래쪽에 통계를 통해 보는 사회는 한번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통합 주제 탐구가 있습니다. 제목은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 방안입니다. 가부터 보면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와 같은 문화의 차이는 소통의 부재에 따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통의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류 문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이 다문화로 인한 갈등 방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나의 입장은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동등하게 포용함으로써 다양성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민족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주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집단이 생겨 진정한 사회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래쪽의 분석하기를 보겠습니다. 분석하기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 가의 입장은 용광로 정책에 해당하고, 나의 입장은 샐러드볼 정책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을 강조합니다.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건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여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입장입니다. 나는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조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는 다문화주의 입장입니다. 여러 사회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므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세계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인 파리입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따져보면 1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프랑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용광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매년 이슬람 금식 축제인 라마단, 인도의 최대 명절인 디왈리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융합의 도시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는 거주 인구의 40%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입니다.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전통문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매년 3월 21일을 할머니데이로 지정하여 화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도시 곳곳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열리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향 같은 곳, 우리나라에 있는 안산입니다. 안산시는 외국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센터에서는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휴일 없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코시안의 집, 이주 여성 상담소인 블링크 등의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 모자이크를 꿈꾸는 도시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주민 2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샐러드볼 정책을 도입한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토론토의 다문화 정책은 우선 다양한 민족 집단에게 행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종합시설의 설치, 축제, 교육 등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토론토시는 캐리비안 카니발을 매년 개최하여 토론토에 살고 있는 카리브계 이주민들의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생각 나눔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용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태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실제 생활 속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7단원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